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에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나나는 가르사 가문의 요리사이자 티타의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티타가 태어났을 때 마마 엘레나는 티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나가 티타를 안았습니다. 나나가 티타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나나는 티타에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 만든 음식은 슬픔의 맛이 나고 기쁠 때 만든 음식은 기쁨의 맛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좋은 마음으로 요리해야 한다고. 나나는 이 소설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랑. 페드로와 로사우라의 결혼식에서 티타는 그 결혼식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자신의 언니의 결혼식 케이크를.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치고 버터를 녹이고 설탕을 계량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티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고 반죽 속으로 크림 속으로 설탕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케이크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티타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케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은 순간 하객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두 방울이 되고 세 방울이 되더니 결국 결혼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신부도 신랑도 울었고 마마 엘레나조차 울었습니다. 아무도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티타의 슬픔이었습니다. 케이크를 통해 전해진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이었습니다. 티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한다고. 이 결혼식은 내 심장을 찢는다고.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케이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케이크 속으로 스며들어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티타의 눈물이 케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마법이 아닌 뜨거운 진실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페드로는 티타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마마 엘레나의 눈을 피해 몰래. 티타는 그 장미꽃을 받아들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꽃잎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티타는 그 장미꽃으로 요리를 만들기로 합니다. 장미꽃잎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 티타는 장미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었습니다. 꽃잎들은 아직 페드로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꽃잎에 닿을 때마다 그것은 페드로의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티타는 그 감각을 요리 속에 담았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을, 닿고 싶은 마음을. 그녀의 손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마음은 페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티타의 언니 헤르트루디스는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티타의 사랑이 요리를 통해 헤르트루디스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헤르트루디스는 결국 용감한 병사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마침내는 혁명군의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하지 못한 것을 헤르트루디스가 대신합니다. 억압된 자와 자유로운 자. 그러나 그 자유는 억압된 자의 욕망에서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마 엘레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마 엘레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티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들어 올려지는 느낌. 그 느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티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나는 죽어서도 티타의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죽은 후에도 들렸습니다. 티타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억압은 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티타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억압은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티타의 진짜 해방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머니의 억압을 극복하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자신만의 실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마마 엘레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티타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가르사 가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티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봅니다. 존 브라운의 집에서 티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냥이 있습니다. 그 성냥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이고 촛불은 음악이거나 다정한 손길이거나 아름다운 말이거나 소리이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마 엘레나는 평생 그 성냥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그 열정과 사랑의 산소를 돌려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티타의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사우라가 죽고 마마 엘레나도 죽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진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드로는 티타를 안으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웠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불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리책은 남습니다. 티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레시피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언어를 찾아냅니다. 그 언어가 요리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불꽃으로. 욕망을 눈부시게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